AI로 배우는 영어 라이팅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AI 시대의 영어 학습이라는 주제로 AI 영어 학습의 장점과 차별점,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2강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영어 라이팅을 위해서 AI의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영어 라이팅에 쓸 수 있는 AI의 기능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2강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리딩 지원 기능, 어휘 기능, 그리고 질문하면서 영작하는 Q&A 기능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명령어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기능들을 차례차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AI 활용을 위해서는요, 명령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핵심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성 AI는 사용자가 준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출력하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요청, 질문, 설명, 추천, 요약, 분석 등 다양한 형태를 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AI 출력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결과물의 수정이나 변형을 요청할 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결과물을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사용자의 의도와 원하는 결과에 맞게 AI로부터 최상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 구성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럴듯한 거짓 오류, 우리가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각 현상과 같은 그런 출력물, AI 출력물의 오류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chain of thought이라고 해서 이런 명령어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어를 제공할 때 예시를 주거나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줌으로써 AI도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결과물을 도출할 때 그 추론 과정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결과물의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AI 영어 학습을 할 때 명령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령어에 따라서 다른 출력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단어의 순서를 비롯한 프롬프트의 작은 변화에 따라서 응답의 퀄리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원하는 답변이 바로 이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그런 명령어를 수정하거나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령어는 영문과 한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을 사용하지만 한글로 그 내용을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령문을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변형해 보시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 명령어를 사용해보는 것 자체가 영어 학습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명령어의 문법이나 문장 구조가 틀리더라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다양한 실험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이제 영어로 되어서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거나 전체 내용이 많아서 읽기가 힘드시다면 출력물의 한글 번역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난이도나 분량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도 유연하게 소화를 하시기 바라고요.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다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청이나 설명이나 추천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정해 주어서 이 과제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AI 명령어 사용을 위해서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포맷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범위를 좁혀서 영어 라이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AI 명령어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AI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AI에게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리소스,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튜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 인터랙션 하는 상호작용을 위주로 이렇게 AI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작이다 보니까 이벨리에이터로서 평가자로서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AI의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명령어 유형에 이제 유념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 영작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딩 지원 기능인데요. 우리가 영작을 할 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바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읽어보고 종합하고 또 예시로 삼을 만한 모델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작을 하기 전에 이제 학습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지식 사회에서는 정보나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영작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리딩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요약한다든지 분석적으로 구조를 이해하면서 읽는 이런 능력들이 영작의 선행 단계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리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크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는 그런 기능, 또 요약하기 기능, 구조를 분석해주는 기능,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기능, 문법을 또 그 해당되는 텍스트의 문법을 설명해주는 기능, 그리고 리딩 텍스트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작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자료 요약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I 리딩 자료를 요약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목적은 분량을 정해서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텍스트를 주신 다음에 어떤 분량을 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150단어 이내로 요약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summarize the following in 150 words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고 다음에 해당 원하시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학습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다양한 버전으로 예를 들면 이제 3가지의 서로 다른 버전으로 요약을 해달라. 그리고 한국어 번역도 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서로 다른 버전을 비교해보고 각각의 강점을 설명해달라라고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요약 버전을 비교하면서 평가해보는 것이 그냥 이제 저희가 의존해서 쉽게 읽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클 수 있고요. 또 이 결과물이 조금 어려우실 경우에는 얼마든지 make it shorter, easier, 더 짧거나 또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글 번역도 요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제로 챗GPT 화면을 보면서 리딩 자료 요약하기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이제 웹 아티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글들을 다 읽기가 소화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자세히 읽으시기 전에 정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요약을 요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셨던 그런 텍스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이시고 그 전에 이제 명령어를 붙이시게 되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버전을 150단어 정도로 3가지 서로 다른 버전으로 또 한국어 번역과 함께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챗GPT가 이런 3가지의 서로 다른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비교를 해주게 되고요. 또 한국어 번역과 함께 각각의 이제 버전이 간단하게나마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비교를 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딩 자료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읽어보는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독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변형해 보시고 또 여러 버전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구조 도출을 하는 활동들, 리버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도출을 하는 학습들이 리딩을 할 때 좀 입체적으로 구조를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실제 라이팅을 하실 때 이것이 이 아웃라인을 통해서 개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의 형태로 서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리딩 활동이자 영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필요하신 그런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는데 그때 structured outlines, 그쵸? 복수를 쓰셔서 구조화된 개요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챗GPT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다음 텍스트에 이제 구조화된 요약을 달라, 개요를 달라라고 요청을 한 후에 아까 보셨던 그 웹 아티클을 갖다가 붙여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구조화된 요약을 주는데 서론과 또 이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이제 중요한 소제목들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한국어로 또 번역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려운 리딩을 하기 전에 내용이 어려울 때 전체적인 내용과 또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리딩 자료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나 아니면 중학교 수준이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레벨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학습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버전을 만들 때 어떤 수정을 가했는지, 이 텍스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꿨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더 낮추기를 원하신다면 make it easier 라는 식으로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챗GPT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아까 그 동일한 웹 아티클에 대해서요, 2학년 수준으로 좀 쉽게 만들어 달라고 난이도 조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쉬운 레벨의 글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짤막한 요약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어휘를 또 간소화했다던가 아니면 문장 구조를 간소화했다던가 등등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원본의 문장과 또 바뀐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한글 버전으로 또 이제 표와 함께 표 목록의 형태로 바꿔 달라. Format them as a table 이런 이제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쓰게 되시면 이렇게 변경한 내용들, 어휘의 수정인지 문장 구조의 수정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넣어서 쉽게 만들었는지 등등을 설명해 주면서 예시와 변경 이유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이런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중요한 어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휘는 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튼튼한 어휘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구조와 논리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이제까지 어휘 학습이 리딩과 리스닝 등 인풋을 수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그런 시험 대비용의 영한 학습 위주였다면, 이제 스피킹, 라이팅 등 어휘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정의뿐 아니라 실제 예문을 많이 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함께 쓰이는 단어들, 연어라고 하는데요. 이 연어의 개념과 또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맞춤형 예문을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휘의 기능은요, 크게 한영 어휘 목록을 만들어주는 기능,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거 연어, 육안어 등의 목록을 만들어주면서 또 그에 해당되는 예문들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예문, 내 상황과 필요에 맞는 그런 예문들을 추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영작 유형마다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나 그런 문장의 프레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목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혼동되는 그런 유의어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제공하는 텍스트 상에서 혼동되는 유의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미 차이는 무엇인지 등등을 추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AI 어휘 학습을 위해서 두 가지를 더 깊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연어에 대한 것과 이제 맞춤형 예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연어라고 하는 것은 collocations라고 하는데요. co라고 하는 함께라는 의미의 그 접두사와 위치, location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 파트너, 단어 쌍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단어의 정의만 알아서는 실제로 문장에서 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목욕하다, 노력하다라고 한다면 bath 아니면 이제 노력, effort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지만 실제로 어떤 문장 내에서 동사를 써야 되는지가
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do라고 하는 그런 단어, 목욕하다, 노력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단어마다 자기가 같이 쓰는 그런 이제 동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목욕하다는 take a bath,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하다는 make an effort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연어 목록을 이제 동사와 명사라든지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라든지 이런 목록들을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어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예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춤형 예문은 의료 상황이나 교실 상황, 비즈니스 회의 상황이나 학술 연구 상황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기 분야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필요들이 다 다르실 텐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배우고 싶은 단어를 그 상황에서의 예문으로 추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어휘 목록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아까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되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목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이제 한, 영, 정의 그렇죠. 두 개 다 이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쓰이는 예문들과 예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달라 표목록으로 만들어 달라 format them as a table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단어들이 함께 쓰이는 단어 쌍들이 이제 단어 파트너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verb noun 아니면 verb preposition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명사 그리고 동사와 전치사의 연어쌍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문과 함께 달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챗GPT를 통해서 AI 어휘 목록 표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부분을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요. 명령어를 주는 거죠. 해당되는 텍스트의 어휘와 그다음에 한영 정의 그리고 예문에 또 한글 번역을 달라 그리고 표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의 한국 정의, 한글 정의 그리고 예문들 그리고 예문에 대한 번역들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동사와 명사의 컬로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그 연어 목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쓰일 수 있는 컴뱃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문들과 또 resilience 회복력은 이제 improve라는 단어와 함께 쓴다라든지 자주 쓰일 수 있는 이 해당되는 텍스트에서 자주 보이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어들과 쓰이는지 동사, 명사, 쌍 등을 이렇게 추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연어의 쌍들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예문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내 필요에 맞게 맞춤형 예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주제까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의 목록을 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어들의 목록을 달라라고 하면서 영작 선행 단계에서 표현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에세이를 쓰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에세이를 대신 써달라고 하는 것도 절대 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이 표현 학습을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영작의 학습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의료 상황이나 교실 상황이나 아니면 공학 연구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달라는 식으로 특정한 맞춤형 그런 이제 예문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챗GPT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화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세이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에세이에 쓸 수 있는 이 해당되는 주제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해당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의 콜로케이션, 연어들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했을 때 high stress 아니면 chronic stress 이런 식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이제 연어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목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되는 단어
어떤 단어를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텍스트, 공학 연구자들이 읽게 되는 그런 텍스트의 그런 문맥에서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integrate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공학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등등을 예문들과 예문의 한국어 번역 버전으로 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AI 영작 기능인 Q&A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 기반 영어학습의 최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서 문제 해결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작을 하다 보면 어휘, 문법, 구두점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기존의 영작 학습에서는 이 많은 궁금증들을 그냥 답답한 채로 넘어갈 뿐 1대1 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답이나 설명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요. 영어가 유창한 원어민이라고 해도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모든 언어적인 질문에 타당한 답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성 AI를 사용하게 되면 명령어를 자유롭게 구성해서 영작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능력, 질문의 힘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학습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처럼 스스로 질문하는 능동적인 학습, 그리고 문법이나 어휘 등 다양한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AI가 준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그런 분석력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럼 영작을 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생각해 보거나 연관된 토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둘째는 어휘 관련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의어 등 관련 있는 어휘들 간의 의미 차이 혹은 뉘앙스 차이를 예문과 함께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문법 관련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해당되는 문법이 왜 사용돼야 되는지 혹은 비문인 이유 이런 것들을 왜 틀렸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설명,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겠고, 또 심화학습을 위한 그런 학습 자료, 유튜브 자료라든지 웹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링크를 또 요청하면서 출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점은 정보 기반으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정보의 진위나 타당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하고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런 질문들은 영작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쓰기 전 단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초고 쓰기 단계, 영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영작 과정 중에 궁금한 문법이나 어휘 같은 그런 영역별로 구체적인 질문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쓰기 후 단계에서 AI로 첨삭받고 또 피드백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작을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과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Q&A 로그를 작성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 대학원생 학생분들께서 작성하신 Q&A 로그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영어 강연을 듣고 나서 영어 소감문 에세이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쓰기 전 프리라이팅의 과정에서는 소감문을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소감문이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전치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think about을 써야 되는지, think of를 써야 되는지 등등의 그런 차이점이 궁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쓴 후에 AI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과거 시제 대신 현재 완료 시제로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첨삭을 받았는데 왜 과거 시제로 쓰면 틀린 걸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로우업 질문으로는요,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차이를 그 해당되는 문장 외에도 더 폭넓게 알고 싶고 더 많은 예문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을 실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 있는지 명령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영작 과정 중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명령어의 예시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또 유연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단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표현들이 다른지를 물어보고요. 의미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why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문장을 주고요. 왜 have pp가 왜 다음 문장에서 써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장 자체를 잘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grammar points, 어떤 이제 문법 사항을 내가 배워야 하는지 이것을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할 문법 사항은 무엇인지 등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툴을 구글의 바드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차 확인해 보시고 추가 학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를 실제로 보면서 이 Q&A 기능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챗GPT 화면인데요. 어휘 질문을 이렇게 이제 listen과 hear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설명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듣다와 hear, 들리다라고 하는 두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make an effort, 굉장히 이것을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conscious effort, 이렇게 without이니까요.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 번역도 보게 되면은요, 음을 인식하는 두 가지 관련된 동사인데, listen 같은 경우에는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ar 같은 경우에는 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반드시 의도적인 노력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nk of, 생각하다라고 했을 때 of가 붙는 경우와 about이 붙는 경우에 차이가 또 궁금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생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차이 면에 있어서 think of는 어떤 것이 마음에 가볍게 떠오르거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은 think about은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의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Q&A 기능은 AI를 24시간 대기 중인 친절한 튜터로 삼아서 영작을 하기 전에 또 하면서 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의 답을 찾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답변을 무조건 100%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오류 답변의 가능성을 유념하시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 학습 자료를 따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강을 다루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생성 AI 명령어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또 리딩 지원 기능, 어휘 기능, Q&A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AI 영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번역 기능, 그리고 첨삭과 피드백 기능, 그리고 바꾸어 쓰기 기능을 다뤄보고 또 AI 영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AI 학습 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